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할인이 조금 많이 되고 있는 7 시리즈를 가지고 리스 견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7 시리즈를 가지고 리스 견적에 대해서 논할까? 이거는 차량 가격이 저렴하면 실제로 이 리스 견적을 산출하면서 보증금 또는 선수금 아니면 이 둘 다를 섞었을 때, 이 금액 차이가 너무 미미하게 움직이게 되면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있는 그런 7 시리즈를 가지고 리스 견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보증금을 넣었을 때 또는 보증금을 넣는 금액만큼을 선수금으로 넣었을 때, 그랬을 때 이에 따른 금리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리스 견적을 안내를 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특히 금리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금리는 뭐 몇 프로대인데 왜 김이사는 이 정도 금리가 나오지? 뭐 비싼 거 아니야? 혹은 저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닙니다. 이 리스사가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리스사들이 많은데, 이 금리는 실제로 우리가 역산을 때려보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금리 표기는 돼 있어. 견적기 상에 금리 표기는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받게 되는 견적서에는 금리 표시가 거의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금리 표시를 견적서상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리스는 렌트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제는 움직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역산을 했을 때 계산이 되지도 않는 이 금리를 표시하지 말아라. 왜?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부분으로. 그럼 왜 혼란을 야기시키냐? 리스사도 렌트사와 같이 어떠한 상품, 금융 상품을 만들어 놓고 이 금융 상품에 자동차라는 것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상 이 리스도 이 리스사에서 구입을 해서 이 리스 차량을 고객이, 소비자가 탈 수 있도록 빌려주는 거예요. 렌트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는 차량 원가 플러스 리스사에서 이 차량에 대한 이익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익금이 리스사마다 다르고 또 리스사들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페널티, 나는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36개월 또는 48개월, 60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리스를 해드리는 건데, 만약에 소비자가, 고객이 이 리스를 나는 싸게 줬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거를 반납을 하려고 해. 또는 사고가 났어. 크게 전손 처리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페널티가 발생하게 돼요. 이때 우리 소비자분들과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리스 견적 받을 때 무조건 금리가 얼마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왜 금액이 이렇게 비싸요? 왜 금리가 다른 데보다 높습니까? 라고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영업사원들이 주는 아주 금리 낮고 저렴한 견적들은 이 회사의 회사 이익률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자, 회사 이익률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야?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해봤더니 일단 팔아놓으면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중간에 해지하는 것도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중도 해지 페널티, 중도 해지 수수료 또는 중도 완납하고 이거를 리스를 중도에 멈추시는 분들, 모든 돈을 다 주고 이 차량을 소유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페널티를 세게 만들었을 때 더 이익금이 크더라라는 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팔아놓고 이 사람이 어떠한 변수를 가져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면 김이사가 항상 지금 몇 년 동안 리스 견적을 카페에 올려놓고 막 주저리 떠들고 막 이랬을 때 항상 말씀드렸어요. 어떤 리스사는 금액이 이거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님께서 중간에 어떠한 변수를 가져갔을 때 페널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리스사는 이왕이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많이 드렸었죠. 수도 없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금리가 낮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른 회원님들 또는 고객님들이 이 리스를 이용하심에 있어서 중간에 분명히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페널티가 항상 안정적이고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포지션이 설정이 되어 있는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리스사들은 금리가 조금 높을 수 있어요. 왜? 정상적으로 쭉 갔을 때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어떤 변수를 가져갔을 때 본인들이 덜 취하고 안정적으로 기분 좋게 뭔가 그 변수를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이사는 항상 이왕이면 우리가 족쇄를 찰고 있는 리스를 타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프리하게 중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리스사를 안내를 해드리고 안내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런 정책들이 다 달라서 회사 이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리스 금리는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이거는 무조건 싼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높아도 안 되겠죠. 어느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서 내가 이용하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고 알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 페널티 부분도 굉장히 프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리스사도 알고 있고 제가 또 MOU 체결이 되어 있고 그 견적을 드리고 싶으나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싶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회사는 지금 벤츠 한성에만 대출이 나가고 다른 브랜드들은 지금 대출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리스사는 제가 안내를 지금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리스사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우리가 적당한 그리고 좀 안정적인 그런 평균적인 리스사의 견적을 안내를 드릴 거고 지금 보시게 되는 이 견적기는 주식회사 겟무틀리시에서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리스 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받으시는 이 수많은 리스사들 각각 받으시잖아요. 이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이 견적은 항상 참고 견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 견적에서 픽스가 딱 되면 그 견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리스사는 어디가 초이스 될지는 몰라요. 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너무 금리가 저렴하거나 페널티가 센 어떤 중간에 변수가 있었을 때 조금 고객님들 또는 회원님들이 불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리스사는 일단 배제를 하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리스 견적은 어느 리스사의 견적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 동영상이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 견적은
제가 한 리스사의 회사 이익률과 그 회사가 취하고 있는 모든 값들을 디폴트하게 아주 베이직하게 딱 걸려 있는 상태고, 여기에는 좀 이따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영업사원, 특히 우리 그 딜러들이 넣어야 하는 수수료, 리스를 견적을 낼 때 왜 수수료를 넣는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수수료를 넣은 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적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이 견적들이 움직이고 다시 원점으로 가서 보증금 또는 선수금을 넣었을 때 어떻게 금리가 변화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해야, 어떻게 설정을 해야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 가격을 알아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 견적 내드릴 거는 740i S 드라이브 M SPT M 스포츠 1억 4,190만 원짜리 모델을 가지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할인이 2,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견적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상담할 때 이제 김인사랑 같이 이제 카톡을 주셔서 김인사랑 같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 주로 질문을 드리고, 이거는 좀 알려주십시오. 공지사항에도 보시면 견적 문의할 때 그냥 문의하지 말고 최소한 이런 내용들은 꼭 먼저 알려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뭐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알려주십시오 하냐면, 이러한 설정값들을 만져야 이 견적서가, 이 회원님들 또는 고객님들이 받으시게 되는 견적서가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초기에 단순하게 이사님 뭐 5시리즈 530D 뭐 럭셔리 라인 플러스가 프로모션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입력값들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할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수많은 입력값들이 있어야 뭔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데, 단순히 이분은 프로모션을 물어봐. 그러면 김이사의 글을 많이 안 봤다는 얘기고, 아직 김이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이 늦죠. 김이사가 한참 있다 답 줄 수도 있고 아예 안 읽을 수도 있어요. 바쁘니까. 그래서 이분은 단순히 지금 프로모션이 궁금한 거야. 근데 그 프로모션을 왜 나한테 물어봐? 제가 프로모션 안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금융사 에이전시 법인 대표고요. 저는 견적을 산출해서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꼭 내가 금융 에이전시지만 꼭 할부 또는 리스 꼭 뭐 렌트 사용해야 되냐?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회원님들한테까지도 저는 다 안내를 해드려요. 제가 남는 수익금이 없다 하더라도. 왜? 카페 운영하는 게 죄지. 카페 회원님인데 저는 김이사님한테 프리미엄 케어를 받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현금 구입권으로 하고 싶어요. 그분이 가장 합리적인 분이세요. 리스? 렌트? 뭐 할부? 좋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직장인인 경우에는 그냥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게 베스트예요.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볼 게 없잖아. 그러면 그분들은 사랑인의 회원인데 그런 금융상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회원님들과 다르게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해드려요. 그런데 문의를 주실 때 틱틱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프로모션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 답 안 드려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어떤 모델이고 색상은 뭐고 뭐 시트 색상은 뭐고, 그리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고 또는 뭐 광주에 살고 이 차량을 나는 현금 또는 뭐 어떤 조건으로 구입을 하고 싶은데, 또는 내가 어떤 조건으로 사야 합리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는지 잘 모르니 김 이사님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사연을 좀 보시고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안내를 쫙 드릴 거예요. 그때 이 카톡에 문의를 주실 때 알려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이 견적 프로그램에 있는 거예요. 입력해야 되는 입력란들이. 자, 지금 우리가 예를 들고 가정으로 지금 우리가 견적을 내드리는 거니까. 자, 지금 아까 전에 (740i) S드라이브 MSPT. 그러면 자, 고객님께서 회원님께서 저는 7시리즈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7시리즈 세단. 그 다음에 740i S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그럼 선택하고 차량 가격은 1억 4,190만 원. 그러면 김이사는 뭘 알아요? 베스트 프로모션을 알잖아요. 지금 요번 달에 출고 가능한 재고의 가장 좋은 프로모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김이사가 알고 있는 프로모션이 2,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회원님들이 알고 계신 프로모션이 더 높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안내를 안 해드릴까요? 재고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여기다 2,800만 원, 3,000만 원 넣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740i S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의 모델을 재고로 갖고 있고 요번 달에 이 견적으로 출고할 수 있는 딜러사는 한 군데예요. 그리고 그 딜러사는 할인을 2,300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800만 원 또는 1,900만 원 포지션을 갖고 있는 딜러사의 7시리즈는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지금 이곳은 2,300만 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고가 많겠어요? 당연히 적게 있죠. 이제 몇 대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출고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은 뭐 실견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견적으로도 차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리스 견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자, 2,300만 원이 들어가고 탁송료, 그러면 이 탁송료를 차량가에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를 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세금 계산서가 리스사와 딜러사가 세금 계산서로 뭔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탁송료는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탁송료는 두어 투 두어가 아니에요. 집까지 보내드리는 탁송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평택항에서 이 딜러사, 이 차량을 판매하는 BMW 딜러사의 지점까지 가게 되는 탁송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 견적을 받으실 때 여기에 탁송료가 들어가 있는 걸 갖고 내가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받아야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60만 원, 70만 원 달라 그래요. 단독으로 가게 되면. 근데 이거 여기다가 지금 제가 얼마를 넣을 거냐면 그냥 7만 원 넣을게요. 왜냐면 뭐 68,200원, 66,300원 막 이 딜러사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일단 제가 7만 원을 넣을게요. 이 7만 원은 왜 7만 원이냐면 평택항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와 되게 싸다 7만 원밖에 안 하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움직이고 그죠? 캐리어 탁송 회사랑 이제 뭐 협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단독 캐리어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는 캐리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싼 거예요. 자, 탁송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리스 이용 조건을 넣는 거예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리스 기간을 설정을 해요. 자, 문의를 주실 때 저는 48개월 또는 60개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48개월부터 내야겠죠. 48개월.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항상 상담하다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회원님, 연간 주행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통 한 1200에서 12,000에서 한 15,000 사이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여행을 좀 많이 좋아해서 주말에 여행을 좀 다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거는 한 3,4천이면 되는데 여행 때문에 조금 키로수가 많이 나서 뭐 12,000이나 15,000 정도 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수입차 리스는
보통 요 정도로 움직여요. 2만, 3만, 4만. 그런데 4만은 단가 조정을 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때그때 약간씩 다르니까. 일단 2만, 3만을 많이 초이스 하시기 때문에 일단 2만 기준으로 제가 할게요. 자, 2만.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일반 장가가 좋아요, 고장가가 좋아요, 막 이런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일반 장가냐, 고장가냐, 어떤 게 선택하는 게 좋으냐, 이거는 개개인, 고객님들, 회원님들의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일반 장가 견적이 좋을 수 있고 고장가 상품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좋다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향후 4년, 5년, 빠르면 3년 안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상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 충전소를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좀 권장하잖아요. 막 돈도 지원해주고 우리가 창업할 수 있는 돈도 막 지원해주고 하잖아요. 사업지원금도 막 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도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력이 좋은 포르쉐 또는 어떤 뭐 좀 큰 차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할인 많이 안 해주는 회사들, 벤츠 그리고 포르쉐. 뭐 지금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에스터 마틴, 그다음에 뭐 맥라렌,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차들은 실제로 방어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럼 그런 차들은 고장가 특별하게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모델들도 앞으로는 전기차로 가야 되고 그 브랜드들 또한 지금 현존하는 내연기관에 대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포커싱 자체를 지금 전부 다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이 감가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보통 많이 타시게 되는 뭐 이클, 그다음에 5 시리즈, 아우디 A6, A7, 그다음에 벤츠의 뭐 S 클래스, 그다음에 CLS, BMW 뭐 7 시리즈, 뭐 6GT, 6 시리즈 뭐 이런 차들은 이왕이면 고장가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그래야 내가 좀 싸게 타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내가 인수해서 파는 게 아니고 단가가 크게 될 거니까 인수해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반납하는 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아무리 그런 시장의 변화가 있어도 저는 그냥 리스로 쭉 내고 있다가 이 차량을 인수해서 뭐 아버지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제 차를 줄 거예요. 또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30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뭐 보증금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보증금은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아요. 왜?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만큼 싸게 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들은 굳이나 내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왜 거기다 돈을 박아놓고 썩혀? 그건 아니고 나는 초기병 없이 하고 싶어. 그것도 베스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는 금리가 낮다 높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가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비싸도 나는 그냥 내가 돈을 융통해서 돈을 더 버는 게 더 득이야 하시는 분들은 초기 비용 없이 상관없어요. 전혀. 기본적으로 금리가 있으니까 그게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 2만으로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전에 지금 이야기한 고장가냐 일반 장가냐 그럼 일단 일반 장가부터 보여드릴게요. 48개월에 2만을 초이스 했더니 장가율이 31.4%에서 20% 사이를 넣으래요. 그러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반납을 하지 않고 이 차량을 인수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보통 받으시게 되는 30 견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는 30%, 보증금은 30%, 그래서 30을 맞췄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거예요. 차량 가격이
1억 4천 1,900이고 할인액이 2,300만 원 들어가 있으니 최종 가격이 1억 1,897만 원이고 탁송료는 7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30%에 잔존가치 30%가 들어간 거예요. 첫날 리스료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 취등록세는 차량가의 약 7% 정도인 757만 820원. 그러면 이 취득세는 뭘 움직이겠어요? 이 최종 가격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 비용은 8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8만 원보다는 보통 뭐 7만 6천 원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는 거니까 8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여기 공채가 있군요. 이 공채는 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공채 포지션을 보면 약 3% 정도 보시면 돼요. 뭐 보통 뭐 8%, 뭐 10% 이렇게 넣고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계산서가 딱 떨어져서 공채 계산서가 나오잖아요. 공채 계산서가 나와서 남으면 그걸 돌려드리는데 그것도 장난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보통 지금 뭐 2. 모델마다 약간씩 다른데 2.544 또는 2.388 뭐 2.3877 뭐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그냥 3%를 넣고 일단 견적을 산출을 할게요. 공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채가 가장 저렴한 지역으로 선택을 하고 공채를 산정을 해서 남으면 돌려드리고 안 남으면 하겠죠. 근데 이 공채가 리스 이용료에 이용 정보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으로 돌려드려요. 이 리스료는 안 바뀌어요. 한번 픽스가 딱 돼서 펀딩이 딱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움직이고 등록을 다 끝내고 나서 예를 들어서 16만 3천 원이라고 리스 견적에 나와 있는데 16만 3천 원이 아니고 뭐 15만 7천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그렇게 이제 공채가 움직이는 거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자동차세를 안 넣고 견적을 드리죠. 왜? 최종 리스료가 지금 비싸 보이잖아. 왜? 자동차세를 지금 여기다 포함하지 않으면 원래 기본료는 211만 2,800원이에요. 근데 여기다 자동차세를 포함을 딱 시키면 최종 리스료가 높잖아. 그러면 분명히 이 고객, 이 소비자 또는 이 회원님께서 가격 비딩을 하실 텐데 내 견적기의 리스료가 비싸 보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딜러들은 절대로 자동차세를 여기다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고객 입장이야, 내가 소비자 입장이야. 어차피 내가 이걸 자동차세 내잖아.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6만 원이라고 치고 1년이면 얼마예요? 72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계획적으로 이거를 쭉 매달 그냥 할부처럼 쭉 내고 있으면 내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특별한 지출을 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리스 견적에 자동차세를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게 좋아요? 넣는 게 좋죠. 많은 분들이 또 그래요. 자동차세는 한 번에 할인해 주니까 그럼 제가 낼게요. 이게 회원님 차가 아니잖아. 회원님 차가 아닌데서 자동차세 어떻게 회원님이 내죠? 할인을 어떻게 받을 건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김이사가 안내드리는 웬만한 리스사들은 이미 할인이 된 금액으로 이 리스사는 한 번에 내요. 한 번에 내기 때문에 이 리스사는 할인을 받았겠지. 그러면 솔직하게 할인이 된 금액으로 n분의 1을 딱 해서 매달 얼마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할인된 금액이에요. 이걸 지금 저희가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인받아서 이걸 한 번에 낼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인을 해주는 리스사를 찾으셔서 그 자동차세를 넣고 타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래서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하신 거 하나 생기셨죠? 그러면 얘가 포개지면 금리가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뀝니다. 절대로. 이 금리는 그냥 이 기본 리스료에 대한 것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들어가질 않아요. 얘가 들어간다고 해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항상 넣고 받으셔라. 지금 우리 회원님들 저희 지금 전시장에 출고되게 하고 있는 차량들 보면 전부 다 자동차세 들어가 있어요. 한 대도 자동차세 안 들어가 있는 게 한 대도 없어요. 다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한 번은 다 보신 거예요. 30 견적으로 김이사가 입력해야 되는 값들 회원님하고 상담하면서 주고받았던 내용을
전부 다 기입을 하고 리스 견적이 산출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견적을 드리면 되냐? 아니죠. 이 견적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영업사원이 가지고 있는 할인을 수당까지 탈탈탈 털어서 2,300 넣어드렸고 김이사가 디폴트하게 쫙 냈잖아요. 베이직하게. 그럼 이 견적을 딱 드리면 김이사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없는 거예요. 그럼 김이사는 이 견적을 가지고 또는 다른 영업사원들 또는 이렇게 견적을 내어주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익률을 창출해낼까요? 바로 영업사원 수수료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13%를 넣을 수 있다라고 표기해 줬잖아요. 그죠? 그럼 13%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차량가에 그죠? 최저 가격에 13%를 넣을 수 있대.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가 10%만 딱 넣으면 와, 그죠? 1,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욕심 나겠죠. 이런 수치상 이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딱 견적 내면서 욕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야 10%는 좀 심하고 5%를 한번 넣자. 그럼 633만 9,190원이에요. 이렇게 돈 벌고 싶죠. 자꾸 사람이 욕심이 나요. 자꾸 내가 여기다 수수료를 막 넣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막 꾸며내는 거죠. 어떻게든 트릭을 만들어서 여기다 수수료를 넣고 가는 거예요. 자, 5%를 넣었더니 금리가 어떻게 돼요? 5.14.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상태에서 김이사는 얼마큼을 넣으냐? 1.7 정도? 1.5? 1.6? 아이고. 저 1.6 정도. 이 1.6을 넣으면 이 202만8,540원이 제 주식회사 개무트리시 법인 통장으로 수수료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 저는 이게 소득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금이 얼마가 뜯겨요? 13.3%가 뜯기죠. 그럼 20만 원 정도가 뜯기는 거야.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그냥 거의 200만 원에 맞춰버렸잖아요. 왜? 그만큼 뜯기더라도 여기서 더 넣으면 금리가 자꾸 상승을 하니 이렇게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넣어요? 사랑이는 서비스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이는 서비스 해드려야 되잖아요. 썬팅 해드리고 이것저것 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여하튼 이거 없이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김 이사님 저는 뭐 2%대 금리를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동호회를 보니까 나는 뭐 2%대 초반대 금리를 받아서 뭐 리스를 샀어요. 뭐 리스를 구입했어요. 막 이런 글을 써놨어요. 후기로. 그러면 거기에 내가 보증금을 얼마나 넣는지 잔존가치가 얼마가 측정이 되어 있는지 뭐 했는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단순히 금리만 얘기해. 그러면 그 금지를 딱 받으신 분이 나는 차를 사고 리스를 살 건데 나는 초기 비용 없이 사고 싶어. 그 김이사가 딱 견적 주니까 금리 4.9이야. 그럼 그분이 그래요. 아니 리스 금리 뭐 2%대라고 그러는데 뭔 이런 개소리야. 4.9 그러면 전화 끊죠. 기분 나빠서.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를 넣었어요. 금리 몇 프로예요? 1.94잖아.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분도 비싸게 주고 탄 거네. 예를 들어 그분이 보증금 50% 넣는데 2%대래. 그럼 뭐예요? 수수료 넣은 거지 여기다가. 이게 수수료 넣은 거지. 그럼 그 사람 그 영업사원 이만큼 돈 벌었네. 그죠? 아니면 그거만큼 서비스를 해줬던가. 실제는 얼마예요? 이거예요. (1.94)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리스사들마다 취득원가 기준으로 90%를 넘지 말아라 하는 게 평균이에요. 자, 지금 제가 취득원가로 바꿨더니 뭐가 움직였어요? 단가율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30%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밸류 떠버렸잖아요. 그럼 에라라는 얘기야. 내가 뭔가 입력값을 잘못 입력했다라는 얘기야. 이 리스사. 그러니까 많은 리스사에서 우리는 취득원가 기준 48개월 미만에는 29.4가 맥스인데 또는 뭐 28%가 맥스인데 이건 리스사마다 다 달라요. 잠깐은. 그런데 지금 당신은 30%를 넣겠어? 못 넣어. 이거는 차 출고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9.4를 넣는다고 치고요. 이 장가 29.4 50%를 넣었더니 금리가 1.76이 됐는데 제가 좀 전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이 장가와 보증금 선납 리스료까지 해서 90%를 넘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원가 방식으로. 그런데 보증금은 실제로 보면 49% 정도가 맥스예요. 49% 정도가 맥스고 이 이상 보증금을 더 넣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이 리스사들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50% 이상은 절대 못 넣게 하지 이왕이면. 그리고 어떤 데는 40% 이상 못 넣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 이 회사도 마이너스 보고 차량을 출고해 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또 이 보증금에 50%, 60%, 70%를 막 넣을 수 있는 리스사를 또 찾으시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싸게 해주는 데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었을 때 페널티를 세게 매긴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무조건 그렇게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 리스사도 장사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특히나 이렇게 금리 만지고 특히나 이렇게 막 금융상품 판매하는 사람들은 아주 여우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회원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막 맞춰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결국 회원님이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오히려 나쁜 조건으로 가져가시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는 40% 이상 넣지 마세요. 한 40%, 이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볼일을 좀 봤어요. 이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40%. 그다음 우리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90%에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에 맞춰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건 그냥 30%라고 보고요. 잠깐 30%에 40% 그러면 70%죠. 70%니까 20% 남았어요. 그럼 20% 선납리수료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 그러면 2,537만 35만 7천 원. 선납리수료를 20%만큼 집어넣고 보증금 40% 집어넣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맞췄어요. 금리가 얼마예요? 1.67. 그런데 지금 선납리수료를 넣어서 얘는 떨어졌을지언정 실제로 금리는 많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선납리수료 가지고 이 리스사는 큰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증금은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자,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았어. 그러면 48개월 동안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돈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해요? 보증금으로 8.2 우리 내게 되는 월 리수료의 8.22%를 가감해 주겠대요. 왜? 본인들은 더 많은 큰 이득을 보니 이 정도는 내가 싸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납리수료는 어떻게 돼요? 효과라고 되어 있죠. 이득이 아니에요. 57만 6천 원을 싸게 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202만 8,2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금리는 2.35. 아까 1.67 정도 됐었으니까 큰 득을
못 보잖아요. 금리 뭐 0.8, 0.7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아까 2,5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넣고 있다. 돈이 생겨? 뭐 이자가 많이 붙나? 아니죠. 그러면 여기다 그냥 넣고 내가 좀 싸게 타지 뭐. 없어지는 돈이잖아. 어차피 내가 측정되어 있는 건 얼마예요? 아까 보증금 40%만 들어가 있던 뭐 202만 원 정도가 월 리스료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걸 딱 선납금을 넣는 것 동시에 그냥 n분의 1 딱 해서 2,500만 원 나누기 48을 한 나온 값이 57만 6천 원이니까 이거만큼 그냥 가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약간 떨어지니까 약간의 이득을 보시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 금리에 막 포커싱을 맞추고 이 금리에 뭔가를 막 해보려고 노력하시지 말란 얘기야. 굳이나. 왜? 큰 이득을 못 보니까. 그래서 2.35 정도? 금리 2.35 정도면 베스트죠.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 지금은 일반 장가로 제가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고장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고장가로 가는 거예요. 아까는 뭐 30% 정도가 맥스였다 그러면 지금은 39%가 맥스네요. 39%를 넣는 거예요. 39%를 딱 넣고 아까 똑같이 보증금 40%를 딱 넣었더니 얼마예요? 187만 8천 원. 쌓였죠, 많이. 무슨 소리예요? 장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로 대출 이용 금액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왜 고장가가 좋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없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맨 마지막에 인수하는 거로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40% 돼 있으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인수를 안 하고 반납을 할 거야. 아니, 내가 이 차량을 반납할 게 아니고 인수할 거야. 그러면 고장가보다는 지금은 이게 40 맞춰놓으니까 또 이렇게 설명이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가 30%를 넣으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30 맞춰놨을 때는 나중에 1,100만 원은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 갭만큼 1,100만 원을 더 안 주고 내가 차를 인수할 수 있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고장가를 넣고 보증 30%만 딱 넣었을 때는 나중에 1,100만 원 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약 10만 원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48개월 하면 얼마예요? 480만 원. 480만 원만 480만 원 차이에 내가 1,100만 원을 더 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뭔가 이상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인수하지 않고 내가 던질 거야. 그러면 내가 인수 조건으로 했을 때 10만 원씩 더 내서 뭐 예를 들어 480만 원을 더 내니까 480만 원을 덜 낼 수 있는 이 조건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만, 그쵸? 좋지만 다시 30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인수할 때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 30을 넣을 수 있다라고 치면 나중에 내가 인수할 때 취등료세만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싼 거지. 근데 나는 이 차량을 인수할 이유가 없어. 난 무조건 반납을 할 거야. 난 좀 싸게 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처럼 고장가에 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0만 원 정도 480만 원 굳었잖아요. 4년 동안. 그럼 이때는 고장가가 좋은 거지. 인수할 때는 뭐 좋다고요? 30, 30 또는 40, 40 맞추고 가는 게 좋은 거라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금리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였을 때 금리 지금 2.78 나왔어요. 고장가였을 때 2.78. 아까 전에 일반 장가였을 때 똑같으니까 30, 40이었을 때 2.49. 그러면 고장가를 하니까 왜 똑같은 조건인데 왜 금리가 미미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 답은 고장가는 이 차량을 반납을 하셨을 때 맨 마지막에 누군가가 이 차량을 가져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리스사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리스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중고차에서 가져가요. 또는 렌트사에서 이 차량을 반납을 가져가는 거예요. 리스사와 협약이 되어 있는 중고차 매매상 혹은 렌트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으면 렌트사 누군가한테는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일반 장가인 31% 또는 30% 정도를 48개월 탔을 때 자기네 장가 보장을 해주고 내가 이 차량을 가져갈게 라고 계약을 했는데 리스사에서 자꾸 고장가 상품을 달라 그래. 아 우리 장가 좀 높일 수 있게 너희들이 높은 가격에 좀 가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격에 가져가야 이득을 보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39% 정도를 내가 그러면 뭐 8% 또는 9% 정도를 내가 그럼 더해주면 나는 그럼 마이너스 나잖아. 그렇잖아요.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주고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장가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 수수료만큼 해당하는 그 부분이 여기서 금리로 떨궈지는 거예요. 금리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고장가 넣으니까 금리 확 바뀌죠? 저장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이게 바로 고장가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금리 부분이 변한다. 좀 더 이게 너무 내용도 길고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설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얼마큼 넣느냐, 장가를 얼마를 설정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금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건 없어요. 다 좋아요. 회원님이 이 차량을 운용하시는데 인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반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나는 이 차량을 중도 완납을 해서 갖고 와서 팔고 또 재리스를 할 것이냐 이러한 맨 마지막에 엑시트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좋은 견적이 있을 뿐이지 고장가가 좋다 일반 장가가 좋다 그렇다고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다 보증금이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이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원하시는 대로 견적을 산출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거로 구입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이 리스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금리에 막 이런 것만 보시는데 그게 안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견적기 폼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견적서는 리스사마다 다 다른 양식의 견적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리, 다양한 조건들이 막 산출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견적은 제가 지금 주구장창
이렇게 이야기한 이 뭐 단가가 어떻고 보증금이 어떻고 잔존가치를 넣었더니 금액은 떨어졌는데 이거로는 큰 득을 볼 수 없으니 굳이 넣지 마시고 금리 떨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보증금 정도만 넣고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런데 선호하는 견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많은 회원님들이 선호하는 견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법인 또는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선호하는 그 견적은 있어요. 어떤 거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증금 30%짜리 견적은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원리스를 딱 보세요. 이 기본 리스료 노란색에 192만 1,500원이 나왔어요. 192만 1,500원. 금리 3.35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자, 나왔어. 이거로 계약할게요. 이거 그냥 출고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인의 서비스는 못 해드려요. 왜? 여기 지금 수수료가 안 들어가 있잖아. 사랑인의 서비스 해드릴 수 있는 수수료를 분명히 넣고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아까 1.6 정도 있죠. 그럼 196만 7,600원. 요거에 이제 계약하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다 필요 없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내가 보증금 30%를 넣었더니 192만 1,500원이 나왔는데 김이사는 이 견적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 왜 이 돈 내고 미리 왜 3,567만 원을 넣어놓고 이거 4년 후에 이 돈의 가치가 있냐고. 없잖아. 그럼 이거 굳이 넣지 말라고. 아무리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 나는 뭐 돈 많아. 그럼 넣으세요. 금리 낮춰지니까 좋잖아. 그런데 일반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돈들을 자꾸 융통을 해야 더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왜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얼마 정도로 써? 요 정도 쓰세요. 자, 그럼 여기다가 그냥 800만 원 넣는 거예요. 손남 리스료로. 그랬더니 186만 7,600원이 나왔어요. 손남 리스료 요만큼 딱 집어넣고. 근데 금리는 4.86이야. 그래서 나였잖아. 당연히 손남을 넣었으니까 낮아졌겠죠. 그런데 왜 이걸로 해요? 8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김희사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많은 회원님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초기에 전혀 돈을 안 쓰고 차량 사는 거는 좀 찝찝하고, 돈을 좀 쓰는데 내가 크게 목돈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최소 비용,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로 돈을 집어넣고 선납을 하든 보증금을 하든 그냥 저렴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대다수고 대부분이에요. 그때 저는 그냥 차량가의 7%, 결국은 뭐예요? 취등록세 정도, 우리가 부대 비용 들어가고 뭐 하는 취등록세 정도만 하고 넣고 견적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냥 저렴하게 타세요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견적을 원하고. 그래서 이 견적을 보여드리면 90%는 이거로 계약을 하세요. 왜?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왔다 갔다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좀 권해드리는 편이죠. 뭐 신용도도 좋고 뭐 매출도 좋고 부가세 과세증명을 받았더니 내용이 너무 훌륭해. 그래서 우리가 신용심사 볼 때 좀 프리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견적이 좋은 거예요. 굳이 왜 힘들게 막 처음에 돈을 그렇게 많이 리스사에 그 돈 많이 넣고 그렇게 막 그 리스사 돈 벌어주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 이거 뭐 필요해? 보지 마요. 금액적으로 싸잖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만큼 넣어줘서 이만큼 싸게 해줬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크게 득보는 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3,500만 원, 거의 3,600만 원 돈을 썼는데 이거밖에 안 해줘? 나는 좀 이거 억울하거든요. 사실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밖에 안 되니 그래? 그럼 나 너희들 돈 벌 수 있는 걸 안 만들어줄래? 그냥 금리 좀 높아도 상관없어. 뭐 금리 1, 2% 정도는 의미 없어. 네. 오히려 이게 더 낫잖아요. 800만 원 정도 쓰세요, 그냥. 여유롭게 여유롭게 살자고. 그냥 800만 원 정도 쓰고 그냥 취등세 정도만큼 쓰고 리스료 좀 싸게 해서 이렇게 타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랑인의 서비스 해드려야 되니까 아까 1.6 정도? 이렇게 해서 유닛 하면 그럼 되시죠 뭐. 서비스 다 받고 사랑인의 김이사한테 프리미엄 케어 받으시고 이 정도. 그러니까 오늘은 또 말이 길어졌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 견적기 움직이고 막 어떨 때는 제가 이걸로 막 이벤트 칠 거예요.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이 차량을 구입하시면 지금 직출이 가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사랑인의 서비스 다 해드리고 뭐 해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이 견적기를 가지고 이벤트 많이 해드릴게요. 하여튼 오늘은 보증금을 넣었을 때 그래서 30% 아니면 우리가 일반 장가냐 고장가에 따른 어떤 그런 변화들, 금리의 변화를 보셨죠. 그리고 근데 사실상 이거 막 너무 민감하게 그러시니까 이거 지금 제가 막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솔직히 이거 견인되는 거 2분 3분이면 끝나잖아요. 뭐 중요해? 아 김인사님 저랑 상담할 때 말씀하시면 돼요. 김인사님 저 그냥 인수할 거예요. 그냥 괜찮은 견적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장가에 30, 30 맞추든 40, 40 맞춰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정 조림한 거예요. 얼마나 쉬워. 거기 금리 뭐 따지지 마. 당연히 싼 거니까. 여기에 영업 이거 제가 그냥 드릴 때 이렇게 갖고 이걸 그냥 이렇게 떠드려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 이 견적 되게 많이 받았을 거야. 이런 견적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견적서 그러면 이 왼쪽만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김이사는 뭘 드려요? 보통 카톡으로 보시면 이런 이미지 많이 받으셨죠? 굉장히 많이 받으셨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금리 뭐 확인도 되고 그다음에 뭐 사랑인의 서비스가 뭐뭐뭐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돼 있고 그리고 영업사원 수수료 들어가 있지도 않아. 그죠? 이건 좀 많이 받으셨잖아요. 다 이건 좀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견적기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예 그냥 사랑인의 수수료를 넣은 견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수수료를 정말 안 넣은 것처럼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왜냐면 요즘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안 맞는 거야. 왜? 김 이사님 나 스피커도 하고 싶어. 그럼 200만 원으로 안 되잖아. 그럼 돈으로 지원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여기를 공란으로 만들어 놓고 디폴터 이거까지 다 보여드릴게.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원하시는 게 뭐뭐뭐 더 있다. 그러면 이거를 돈으로 지원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여기다 수수료를 넣을까요? 요거까지 여쭤볼게요. 그래서 요것도 협의를 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영상 좀 망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이거는 그냥 믿고 맡기시면 바로 그냥 이거 오픈해서 그냥 딱 드리면 끝나는데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상황마다 다 다른 거를 내가 이걸 설명하려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네. 보증금은 많이 들어갈수록 금리는 낮아집니다. 선납금 많이 들어간다고 금리가 많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니 선납금을 많이 넣지 마세요. 맨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처럼 취등록세 정도만 선납금으로 내지 이거 이상으로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정말 돈이 많아도 굳이나 왜 남 좋은 일 시켜? 다 답답해 죽겠어. 하지 마세요. 그냥 보증금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뭐 40% 또는 조금 더 넣을 수 있으면 한 50% 정도 협의를 볼게요. 리스사랑 협의를 봐서 좀 더 보증금을 좀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보증금을 좀 많이 넣고 금리를 좀 낮춰서 싸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고장가냐 일반 장가냐는 고장가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가 수수료가 실제로 차량가에 한 1% 정도 될 거예요. 1.1, 뭐 1.2 이건 리스트마다 다 다른데 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내가 저렴하게 탈 수 있게 만들어 줬으니 그냥 그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 준다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건 저희가 챙기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그 중고차를 가져가는 업체에서 챙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장가냐 고장가냐 내가 엑시트 할 때 반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일반 장가냐 고장가가 설정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장가는 무한정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리스사에서 정한 잔존가치 값만큼 움직이는데 이 잔존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로 뭐가 움직인다? 금리가 더 높아진다.
잔존 가치율이 올라가면 그러면 내가 더 싸게 타는 것처럼 리스로는 보이지만 싸게 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비싸게 주고 타는 거다. 그러니 이 고장가도 어느 정도 선에서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 리스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다 할인을 얼마를 받아요 라고 하는 이 프로모션에 목매다시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에 재고가 있고 그 재고가 있는 회사는 할인을 얼마를 해주고 그 다음 내가 받게 되는 리스 견적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할부 견적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금융 리스는 어때요? 금융 리스는 보증금 많이 넣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은 금리가 나오고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자꾸 금리 하니까 이 견적을 내주는 사람들이 트릭을 써갖고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릴 뿐이지 실제로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무늬만 리스니 막 뭐니 막 그렇게 막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감가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지금부터는 금융 리스가 무늬만 리스인 게 좋다. 무늬만 리스인 걸 가져갔을 때 낭패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동안 리스를 나는 뭐 10년 이용해서 15년 정도를 난 리스를 이용했는데 이용해 보니까 금융 리스가 답이야.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융 리스가 답이 아니에요. 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이 방어력이 무너지는 시기예요. 그러니 무늬만 리스로 가져가는 게 결코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카페에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똑똑하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잘못된 거일 수도 있고 다른 분들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일 수 있으니 그냥 입 딱 하세요. 결코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차종마다 다르고 모델마다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꼭 그게 정확한 것이냐 일반 회원님들이 일반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아니면 절대로 댓글로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말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쪽지라도 그렇게 주지 마세요. 무늬만 리스가 좋은 거예요. 회원님 그게 아니에요. 그 금리 비싸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4년 5년 후에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건데? 당신 책임질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 회사도 지금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정답이 없다. 이거는 그냥 회원님 또는 고객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엑시트를 할 것인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고 이 리스는 상품이에요.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리스사의 회사 이익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견적을 내주는 사람이 고생해서 상담해서 오랜 기간 떠들어서 견적을 내주는 거니 당연히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 적당히 너무 높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김이사처럼 너무 안 넣어도 안 되겠지만 그냥 해드릴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협의를 보세요. 나는 이렇게 견적을 받고 싶으니 김이사님 이렇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맞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조금 취하고 리스사도 조금 먹고 회원님은 투명한 견적서 받아서 기분 좋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고요. 이거 무슨 뭐 짜장면집 가갖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짜장면집 가갖고 여기에 밀가루가 몇 그램 들어갔어요? 얼마예요? 그다음에 여기 물 얼마 들어가고 뭐 조미료가 얼마 들어가고 뭐 해산물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원가가 뭐 1,800원밖에 안 되네. 그럼 2,000원 내고 나올 거예요? 아니잖아. 2,000원 내고 나올 거냐고. 그럴 자신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왜 견적 내주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개진상을 떠냐고. 난 이해가 안 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열심히 일해서 본인들만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솔직하게 장사해서 어느 정도는 취해야죠. 그거 안 취하고 어떻게 살아? 뭐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나 똑똑해, 나 잘났어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럼 리스사 하지 왜? 리스사 하세요 이렇게 똑똑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 견적 가지고 비딩 너무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또 이 금리 뭐 할인 이런 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차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견적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결국은 차 없는 견적 가지고 나 이 견적으로 주세요 그러는데 차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드려요? 제가 만들어 드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 프로모션, 금리 이런 거로 뭐 리스 견적 또는 뭐 금융 리스 이런 거 막 달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 상황에서 김 이사님도 그냥 커피값 정도 챙기고 아니면 뭐 기름값 정도 챙기고 제가 사랑인의 서비스 다 받고 이거 행복하게 출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제가 이런 견적을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해서 올려드리고 안내드리고 지금 사랑인의 에서 출고를 행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그렇게 나오죠. 그냥 상담을 잘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견적을 드리면 이렇게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라는 게 항상 결론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더 어떻게 야루를 부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견적을 제가 2%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리스 사이트 다 정해놓은 거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알고 그런 진실을 좀 알고 우리가 좀 행복하게 기분 좋게 통화하고 기분 좋게 견적받고 기분 좋게 출고받으시고 이런 쪽으로 하시게요. 그게 바로 우리들만의 리그고 품위와 품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지키시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 자꾸 깎으려고 하면 뭐해. 의미 없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견적을 안 드리잖아요. 그럼 그런 견적을 하시고 싶으시면 본인은 그러니까 회원님은 또는 뭐 고객님들 그런 막 점리 막 금리 말도 안 되는 금리를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주는 데가 찾아셔갖고 사시면 돼요. 김이사는 그런 견적 안 줘요. 왜?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이 차량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페널티가 말도 안 되게 나와갖고 김이사 왜 나한테 이런 견적 줘갖고 이런 리스트 선택해줘갖고 왜 나 이런 피해를 보게 만들어놨지 지금 당장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해외를 가야 돼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는 나는 이 사업이 지금 안 들어가져갖고 이걸 해야 되는데 무슨 뭐 돈이 더 들어가 왜 이런 데를 해줬어 왜 저한테 그걸 따지시냐고. 본인이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금리 싼 거 프로모션 좋은 거 막 따지셨잖아요. 자꾸 어거지 부리면 그렇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 본인이 당하시는 회원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들이 안내를 드릴 때는 그럼 좋은 거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 그리고 금리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금리 약간의 차이에 그래야 움직여 리스트에서 몇천 원 움직이는 거예요. 금리 몇 프로에 그 몇천 원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갖고 수입차 타지 말라고. 그냥 티코 타고 다니라고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중고차 사갖고 금리 그렇게 짜증나면. 그러니까 항상 너무 이렇게 똑똑하게 굴거나 너무 많이 아는 양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온라인에 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진실은 아니라는 거 항상 말씀드려요. 잘못된 정보를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좀 우리 행복하게 하고 품위와 품격 지켜가면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펼칠 수 있는 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 출고 후에도 이 차량을 타시는 동안 김이사가 프리미엄 케어 해드리니까 이렇게 타세요. 우리 어저께 그 국산차 장기 렌트 안내드리면서 뭐 엔진오일 교환도 뭐 다 해드리고 모두 해드리고 뭐 품위 있게 장기 렌트 타세요. 사실상 수입차는 그런 거 안 해주잖아요. 근데 김이사랑 진행하시면 국산차 장기 렌트에 정비 상품을 넣으신 것만큼의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좋은 서비스는 받을 수 없을 수 있지만 그 정도보다는 조금 못해도 김이사가 충분히 케어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이사한테 카톡 주시고 잘 안내 받으셔서 좋은 견적 받으시고 행복한 출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꾸 말이 겹치네.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